또박이 갱구는 역시 또박이 새벽이의 말을 경청한다. 말한 것만 듣지 않고 아직 말하지 않은 말도 들으려 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런 또박이들을 답답하게 여긴다. 그래서 나처럼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은 중간에 말이 끊기게 되고 새벽이처럼 앞 단락만 얘기한 사람은 오해를 사거나 무시당한다. 식당에서 새벽이는 그런 무시를 많이 당한다. 나는 꼭 새벽이한테 뭘 먹을 거냐고 묻는다. 새벽이는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고기가 아니더라도 비싼 걸 좋아한다. 시키는 걸 다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의견을 묻는다. 삼겹살. 여기는 삼겹살 없어. 그러나 새벽이는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삼겹살 있어. 이때 새벽이가 말한 삼겹살 있어. 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때 내가 새벽이한테 하는 것처럼 객관식으로 해보면 이렇다. 1번 삼겹살 먹고 싶어. 2번 삼겹살 먹고 싶은데 여기 없다며 여기 없다면. 3번 다음에 삼겹살 사줘.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고. 주인에게 빨리 음식을 정해줘야 해서 여유있게 이런 질문 놀이를 못 해봤다. 아마 실제로 물으면 새벽이는 당연히 1번 하고 크게 대답할 것이다. 새벽이는 질러보기 대장이니까 한편으로는 나를 떠보기 위한 수법이기도 하다. 그러다 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은 다음 다시 물으면 3번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당에서 나는 새벽이한테 이렇게 말한다. 삼겹살은 다음에 먹고 오늘은 제육볶음이나 두부찌개 먹자. 그러면 새벽이는 마지못해 낮은 목소리로 예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음에는 삼겹살 사주겠지. 이렇게 그때그때 설득해 넘어가는데 새벽이는 한 번도 지난 대화를 거론하면서 삼겹살 사달라고 떼쓴 적이 없다. 애들이 어릴 때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내가 어릴 적에도 그랬다. 나는 이렇게 따진 적이 있다. 이잉에서 전에 사준다고 했잖아. 나는 이런 기억을 떠올리며 왜 새벽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봤다. 기억이 안 나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지능이 되어서 살 수준이니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나이 아이들도 중요한 건 기억하고 고집 피운다. 지능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표현력 문제일까? 전에 약속한 걸 근거로 따지려면 몇 가지 단어와 논리 구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렇지만 불만은 쌓일 거고 그건 어떤 식으로든 삐져나올 거고 그런 게 쌓이면 성격도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지키지 못할 약속하는 게 좋지 않다고 어른들은 말했었다. 새벽이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말 못하는 애들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새벽이가 약속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대화나 문서로 약속을 한다. 애들처럼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는 야단법석을 하지 않아도 약속은 약속이고 서로 그걸 지키며 그런 정도로도 법적 효력도 있고 책임도 진다. 나아가 상대 없이 혼자 자기와 약속을 하기도 한다. 무슨 대단한 장치나 징벌이 뒤따라야 약속이 의미 있다거나 지켜지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스스로 그걸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런 약속 계약의 진정성을 느끼고 지키려는 마음 정도는 다르다. 그래서 법으로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처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생활의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약속은 그냥 개인 차원의 윤리이고 사람들의 평판 문제로 남는다. 어린아이와 장애인들에게 사람들은 약속을 각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약속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약속의 기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기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 되풀이하는 건 기본이고 때로는 사탕도 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말이다. 버릇 들이기, 습관 들이기다. 동물을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새벽이는 따지고 싶지만 따질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그보다는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 않다. 전의 대화는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대화놀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나는 새벽이의 이상행동이 왜 나오는 건지 생각해봤다. 식당에서 음식을 정하고 기다리는 동안 새벽이는 젓가락으로 식탁을 세게 치기도 하고 기약 하는 소리를 낼 때가 많다.
자기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다른 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고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자주 하는 이유도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 거였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서 몸에 밴 걸까? 새벽이랑 놀다 보면 이런 의문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내 지식으로는 더 이상 파고들기가 어렵다. 계속 파고들 여유도 없다.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언어치료 사업을 하는 친척에게 물어봤지만 별 대답을 듣지 못했다. 방송사에 연락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이 인기인데 장애인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생각도 잠시 나를 잡아끄는 생각이 이어졌다. 아직 이런 연구 결과는 없을 거야. 그런 게 있으면 수많은 장애인 부모들과 관계자들이 그렇게 실행했겠지.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지식이 전달됐을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했단 그렇지만 장애인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을 더 널리 알리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책을 쓰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나아가 친구들의 일상을 시트콤 같은 거로 만들어 방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영우가 인기가 좋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그런 게 더 많아져야 한다. 나는 친구들과 놀면서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다. 그런 걸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지 친구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 비장애인들도 자기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책 한 권 사야지.